네, 반갑습니다. 저 멀리 여수에서 온 이폴리텍 주식회사 연구소장 김남일입니다. 네, 먼저 이폴리텍은 이 업계에 아직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그래서 이폴리텍 그 주식회사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가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폴리텍은 그 주로는 그 자동차나 가전제품 이쪽에 내외장재의 그 플라스틱 복합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 연산 한 5만 톤 정도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좀 새로운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쪽 그 바이오매스라든지 생분해 소재를 위주로 해서 그 고기능화하거나 또 용도 개발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 중에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이제 다운스트림 쪽에 하드웨어는 안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회원 기술도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같은 전남 지역에 있는 대주 KC라는 이제 이런 필름 회사하고 뭔가 코어를 하고 있고요. 또 동국실업하고도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코어를 해서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하는 측면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친환경 관련해서 하도 지겹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고 아마 전에도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셔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플라스틱 전체적인거나 플라스틱 필름 자체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발전을 같이 온 거는 분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포장 시장이 사실은 보면 이제 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이제 주요 범인으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탄소 중립이라는 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변화는 이제 그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잘하면 대응을 하면 그걸 이제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 자료는 사실은 제가 이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 내부의 이제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하여튼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뭐 하여튼 그 뭔가 원인을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원인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플라스틱 포장재가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을 좀 도식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 합성에서부터 이제 쭉 가공하고 유통 소비한 다음에 폐기할 때까지 보면 되게 이제 원료를 합성하고 가공하는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CO2 배출이 이제 주로 많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하고 나서 이제 폐기할 때 그 폐기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리사이클이 아마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그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아마 리사이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좀 구체적인 제품인데요. 그 바이오 폴리에스터로 해서 바이오 PTT라는 소재를 가지고 포장용 필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에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당장에서 주요 그 타겟 용도는 레토르트 파우치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타겟을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그 요 필름을 가지고 레토르트 파우치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들어갈 거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건 현재 레토르트 파우치 구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4층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페트와 나일론을 요 PTT라는 바이오 PTT 소재, 바이오 PTT라는 요 필름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4층을 전체적으로 3층 구조로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개념의 포장재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이런 그 3층 구조에서 4층 구조로 PTT라는 필름을 가지고 대체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일단 환경부하 측면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3층 구조라면 이제 PT, 그다음에 접착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론 필름이 이제 15마이크론짜리가 사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량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한 20마이크론 정도로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성적으로.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15마이크론이 될 수도 있고 25마이크론이 될 수 있는데, 이 레토르트 파우치 쪽에는 저희가 20마이크론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랬을 때 중량이 한 26% 정도, 24% 이상 감량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발생량도 한 81% 이상, 80% 이상이 탄소 발생량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비용도 실제로 각각의 단체 필름보다야 가격이 좀 상승 효과는 있는데, 이런 3층 구조, 그러니까 페트 필름에 나일론 필름 플러스 합지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오히려 우리 고객은 코스트를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필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사실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의 대기업들도 충분히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진의 사례인데, 코진 이제 PBT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페트 나이롱을 PBT 필름이라는 이제 하나로 대체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뭔가 이제 중량을 감소시킨다든지 CO2 발생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잠깐 보셨던 저희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는 훨씬 더 낮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 시장에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도요보라는 일본의 이제 대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필름 메이커고요. 이 회사도 그 PBT 소재를 써서, 물론 이제 제법은 다릅니다. 앞에하고 여기하고 필름 받는 제법은 다른데, 여기도 역시 PBT라는 소재를 가지고 필름화해서 이렇게 페트와 나이롱을 단층으로 대체하는 이런 개념을 역시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름하고 그러면 이제 페트 일반 현재 페트 필름하고 나이론 필름하고 물성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도식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이론 필름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연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연성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이제 파열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터프니스라든지 뭐 내피놀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유연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가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열악하죠. 이제 이거는 주로는 아마 지나치게 낮은 모듈러스라든지 아마 이 수분 흡수성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페트 같은 경우는 이런 유연성은 뭐 그다지 좋지 않지만 가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가공하기가 쉬운 내습성도 좋고 모듈러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텐션 막 빡빡 걸어도 문제없이 가공 인쇄나 뭐 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이제 소재의 필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PTT 필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 필름 소재를 적용을 하려면 결국 이제 이 물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만큼 물성이 그렇게 나오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심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연성, 필름의 유연성이라고 이제 우리는 약간 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간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를 실제 물성으로 변환을 하면 그 필름 자체의 모듈러스, 보통 이제 UTM으로 많이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력에 대한 그 저항하는 힘, 저항력,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연성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저항력이라는 거는 이런 그 굴곡 피로 강도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외력에 견디는 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유연성이 좋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값들에 대한 결과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듈루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낮으면 좀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듈루스가 낮으면 수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PET 같은 경우는 뭐 450 내지 한 500 가까이 모듈루스는 높은 편이고요. 나이롱하고 PET 필름 같은 경우는 한 200대 수준으로 상당히 좀 낮아서 전체적으로 좀 유연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외력에 대한 저항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일단 굴곡 피로 강도인데 보통 이런 값은 그 갤보플렉스라는 거 가지고 그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줬을 때 피놀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PET는 거의 뭐 크랙이 발생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나이롱 필름하고 PET 필름은 거의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그 내피노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레트로 파우치에는 이렇게 합진된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 합진된 형태에서 이런 그 피로 강도를 측정을 하면 오히려 나이롱 필름의 단층보다도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이 PET가 굉장히 좀 하드하기 때문에 PET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충격 강도도 전체적으로 페트는 좀 낮은 편이고 나이롱하고 PET 필름은 좀 높은 수준에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건 지금 이거는 건조된 상태에서 비교를 했고 이건 통상적으로 일반 그냥 환경에서 보관된 상태 약간 이제 흡습을 한 거죠. 흡습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본 건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나이롱은 약간의 흡습이 유연성을 발현을 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롱의 적당한 수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나이롱의 유연성이 많이 사실은 저하되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의 이제 흡습을 시켜서 쓰기도 하는 이제 그런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건조시켜 갖고도 한번 봐봤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냥 그 실내에서 보관한 상태에서 흡습을 좀 시켜 갖고 측정도 해봤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보여드렸던 그런 물성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시간하는 물성도 보통 실내에서 보관을 해서 어느 정도 흡습을 한 그런 나이롱 필름의 특성을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열 강도인데 파열 강도도 뭐 수치적으로 약간 낮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요. 이거 피어싱 강도 역시 피놀 강도인데 피놀 강도도 역시 뭐 상온에서나 저온에서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상대적으로 PET는 낮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내한성인데 이건 이제 저온에서 터프니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터프니스를 측정할 때 UTM으로 SS 커브를 그린 다음에 밑에 이제 면적을 계산해라라고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그 터프니스 값을 내주는데 실제로 이 터프니스 값, 그러니까 저온에서의 터프니스 값을 측정을 하니까 그 유연성이라는 게 나이롱하고 이 PET 필름하고의 차이가 훨씬 더 확대돼서 보이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 저온 내한성이라는 건 되게 냉동식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냉동식품 포장용으로도 얘가 충분히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기체 차단성. 보통 뭐 나이롱 필름을 배리어 필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저는 나이롱 필름을 배리어 필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배리어 필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얘가 습도에 따라 상대 습도 조건에 따라서 그 OTR 측정을 하면 이렇게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한 80%만 돼도 이미 PTT나 PET 수준의 그 차단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 필름이 수분을 약간 흡수하면서 발현하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나 기타 우리가 실제 식품 포장에 쓰이는 그런 특성들을 발현은 하지만 또 습도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가공성도 더 저하되는 또 그런 이제 상반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마법성에 대한 식품 포장용에서 갑자기 내마법성이라는 게 나오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육상 거리 운송 거리가 크지 않아 갖고 내마법성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이제 내륙 운송이 길다 보니까 제품끼리 뭔가 마찰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외포장하고 뭐 마찰이 생긴다든지 해서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겨버리면 앞에서 쭉 얘기하셨던 그런 제반 유연성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땅덩이가 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내스크래치성도 이 나일론 필름을 선택하는 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스트한 결과 표면 사진인데 PET는 굉장히 나쁜 걸로 확인이 되죠. 굉장히 스크래치가 깊고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일론하고 PET는 큰 스크래치 없이 잔 스크래치만 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하고 나서 무게 감량을 봐도 페트하고 나일론 PET 필름은 굉장히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레토르트 파우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왜 레토르트 파우치를 목적으로 했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레토르트 파우치를 일차적으로 목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은 나일론을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이면 굳이 그렇게 구분을 안 할 텐데 일단 단층의 가격이 나일론을 대체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다 보니까 나일론하고 페트 두 층으로 구성된 포장재 두 층을 대체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우리 고객이 부담스러워하는 뭔가 이렇게 바이오매스나 생분해로 가면 결국은 끌끌 차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가격 상승 효과 때문에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레토르트 파우치의 PET 그다음에 이제 접착제 합지 부분, 그다음에 나일론 필름 이 세 층을 대체를 하면 코스트 절감 효과까지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나일론 필름이 반드시 페트를 덮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흡습률이 굉장히 높고 흡습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치수 변화도 좀 안정성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묻을 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트로 가공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도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페트라는 내습성이 좋고 인쇄성도 좋고 투명성도 좋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가공성을 가지는 이제 그런 이제 페트 필름을 이제 덮어주게 되는 이제 보호 개념으로 덮어주게 되는 이제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나일론 필름은 레토르트가 보통 120도에서 높은 150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토르트 조건에서 그러니까 프레셔 쿠커 이제 테스터라는 이제 조건인데 120도 쭉 올려가면서 보면 한 120도 넘어가서 이 정도 되면 나일론의 수축률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거의 뭐 수축 필름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커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열소 수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를 표면에다 놓고 레토르트 가공을 해버리면 뭐 딜라미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레토르트 조건에서의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 가슴 분해성도 굉장히 좋은 필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페트 필름도 뭐 수분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 가슴 분해성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면 굉장히 물성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나마 뭐 상품화된 게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역시 이제 펜 필름 같은 경우는 그나마 페트보다는 좀 좋다고는 하는데 역시 PTT보다는 훨씬 더 그런 내가슴 분해성이 훨씬 이제 좀 떨어지는 그래서 수분이나 열수 이런 데 굉장히 강한 이제 필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레토르트 조건 온도별로 봤을 때 가수분해 정도를 이건 이제 짧은 시간이죠. 보통 레토르트 하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되니까 30분 정도 조건에서 각 온도에서 보면 물성 저하가 나일론 필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페트를 덮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필름을 가지고 이미 필드 테스트는 거의 마쳤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하게 가려놓은 거는 혹시 이 주인들이 이제 뭐 슈를 걸까봐 그냥 이렇게 살짝 가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테스트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인쇄도 돼 있죠. 그리고 합지도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대 가공도 다 돼 있죠. 결국은 제조 공정성 이미 인증이 된 겁니다. 오케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120도에서 150도까지 다양한 온도에서 레트로 테스트도 이미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150도에서 레토르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50도에 레토르트에서 이미 견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20도에서 레토르트 하는데 뭐 150도에서 문제 없는 게 120도에서 문제 생기는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레토르트 범위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견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가 9층 공합출의 동시이층 연신 설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단층 필름으로 가지만 저희가 요거를 올 말까지 모든 테스트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좀 이렇게 시장 전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이어서 EVOH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 EVOH 지금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VOH를 PDT 사이에 넣거나 뭔가 조합을 해서 이렇게 다층 필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고객은 훨씬 더 뒤에서 가공하는 어떤 그런 저희 줄어드는 거죠. 가공 단계가 줄어들고 제품의 품질은 더 좋아지고 그리고 환경적인 효과도 더 좋아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장점을 저희들이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지금 개발 단계에 현재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기능까지 부여해서 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